경금이 이제 교역으로 뒤에가 있기도 하고, 그쵸? 수원으로 앞에가 있기도 하고, 이 교역하는 거라 앞에도 갈 수 있고, 뒤에도 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배우냐면, 경금으로 금생, 후생, 목생을 배우는데, 이게 이어지는 거 아시죠? 순환 개념으로는 뒤에 간다. 당연히 뒤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가을을 준비하는 거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결실이 되고, 여기다 넣으면 수원이 되는 건데, 그것은 교역이라 동시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하가 돼서의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먹는 차후의 작용이다. 이런 차후를 준비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현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미래를 예상으로 현재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해신이 이와 같은데, 저 앞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빠진 거죠. 간물이 빠진 거죠. 앞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가 물병인데 빠진 겁니다. 양쪽에 변체를 이루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추적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상생입니다. 후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주동,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가 없이 미래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없이 미래를 정할 수는 있는 건 없으니까, 이거를 제목으로 정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해서 여러분들 인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인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그럼 순서를 정해주시면 미래부터 상생을 하는 거니까, 이것이 없으면 현재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뭐만 있는 거야? 과거만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나눕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과거가 되고, 여기까지는 뭐가 돼? 현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래가 돼서 3경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미래를 예상하고 안 할 수, 미래를 예상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삼을 수 없듯이, 육신에서의 과거의 경험은 비겁에 드러나 있고, 오행에서의 과거의 경험은 이렇게 상생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거를 상생을 시작하는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토생금이라는 무경부터 원래는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수예요.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나는 미래에 어떠한 가치로 나올 것인가, 이렇게 먼저 정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성장 가치 기준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의 기준은 성장 가치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토가 경금이니까 미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금은 미래가 들어있는데, 경금의 원뜻이 뭐라겠죠?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하다. 그렇죠? 이게 특히 말하자면 숫자로 표시하기 불과한 거니까 7번의 고비를 넘는 경험을 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천간에 떠 있으면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고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다, 성장 가치, 미래의 성장 가치를 하다 뜻입니다. 무토가 들어가 있으니까 환경에 들어가 있죠. 경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성장 가치잖아요. 그게 여기에 오랫동안 미래라는 게 지속적인 의미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이 무토라고 하는 환경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 환경이 어떻게 밝힐까는 이 체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경금, 무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화가 이렇게 상생을 또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병화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들어가 있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낮이,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라는 목적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높이의식입니다. 높이의식. 광재 부분에서 영원의식이 아니라 높이의식입니다.
임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넓이의식. 의식이 넓게 퍼지는 거, 많은 사람을 포용한 넓게 퍼지는 거, 병화는 높게 가는 거. 그래서 높이와 넓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XY 그래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병화는 목적을 의식하자는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목적은 대개의 높낮이를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 쓸 때는 앞에 항상 뭐가 빠졌냐면 최고라는 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고 빠졌습니다. 뭐 서양에서는 그냥 고인데 동양에서는 앞에 최고자를 씁니다. 최고 높은 걸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외로운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못 뛰면 영원히 외로운 사람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고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이런 세간사에서는 인간의 왕을 최고 목표로 하였지만은 철학적인 것은 철학적인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죠? 뭐 신성이 되거나 뭐 깨달음에 이르거나 그렇잖아요. 모든 걸 떠나서 홀로 존재하고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아는 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유학적인 요소는 인을 이루는 거예요. 인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 고유한 모습 그대로를 이루는 거고, 그렇죠? 그 말하는 수행자의 요소는 일을 이루는 겁니다. 원을 이루는 거 있잖아요. 하나의 원, 이게 이거이고, 그렇지 않고 세간사에서는 최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세간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건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이건 성품을 다루는, 이제 인간 관계를 다루는 분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귀를 탁 쳐다봐가지고, 병화만 있고, 경금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금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지워져야 돼요? 이게 지워져야 되죠. 이게 지워져야 돼서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뭐 이게 경금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 최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벼슬로 이런 거 있잖아요. 높낮이 많이 갖고 높아지고 최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금이 없으면 이게 지워집니다. 이해하셨죠? 실물이 없잖아요. 없고 지워지고 또 사주에 경금도 없고 을목도 없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을목이 없다 치면은 뭐만 이루는 거예요? 경금이라는 높은 목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을목이라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론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만약에 경금이 없고 을목만 있으면 목적이 큰 거는 아니지만 성품의 완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품, 성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론이라고 해서, 일기라고 해서, 기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철학적인 용어로 뭐를 말하는 거냐면, 도라고 하잖아요. 고속도로 말고, 그 도로, 철학적인 용어로 도는 깨달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근데 이런 거를 포색하기 위해서 그냥 그거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도라고 안 하고 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없어야 돼? 을목과 경금이 전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목, 경금, 여기 을목, 경금 다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을목하고 을목이 없다. 을목이 없고 경금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일기, 내 기운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만약에 경금이 없이 을목만 있다 그러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데 계급적 차별화된 사람이 아니고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 명리학 참 공부하면 괜찮은 학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로만 명리하는 사람이 뭐로만 대하냐면 이거로만 대하잖아요. 이거 키워서 뭘로 가는 거예요? 경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뭘로 키워? 세상사에서 나는 누군가 목적을 삼아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형이 화학 학문이라서
이걸로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람을 여기서 있는데 없는 곳에 진정한 사람이 있고 있는 곳에 물건을 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되게 보면 명리학 보면은 오행이 없으면 뭐 불우하다 그러는데, 어디 성품을 잃은 사람한테 불우하다는 말을 하고 어디 일기를 중천한 분한테 불우하다는 용어를 참 감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유교가 무슨 문제가 부닥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이 수양이죠. 수양이잖아요. 닦아서 기른다는 뜻입니다. 고교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면양이라고 합니다. 몸을 달리라는 겁니다. 청을 달리라는 거고, 이건 몸을 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을 달리라는 거고, 이건 뭘 달리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형을 달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합쳐져 있으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둘 다 합쳐져 중요한 건 아니잖아. 불교가 무슨 문제가 걸리면 뭐로 이거를 해결하느냐 그러면 공입니다. 공이잖아요. 무법이라고 해서 법 없는 것, 아닌 것을 탐하는 공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공은 길공자입니다. 명리학은 문제가 걸리면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문제가 걸렸다만 하지 해결을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왜 해결을 제시하지 못하냐면, 명리학이 해결을 제시하는 방법은 유용입니다. 용신이라는 걸 들어봤죠? 이제 뭔가를 잘 쓰는 방법을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방법은 뭔가를 잘 쓰는 방법이요, 그거를 놓고 떠나는 방법이에요. 떠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데, 이렇게 택한 거는 방법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건 방법이 아니잖아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이 아닌 거를 방법이라고 제공했으니까 명리학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라고. 어떻게 떠나느냐면, 이게 갈라서 떠나는 게 아니라, 갈라서 떠나는 게 아니고, 떠나는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동양철학인데, 명리학은 잘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잘 되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나한테 이익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잘 되는 방법이거든요. 명리학은. 네, 근데 동양철학은 어떻게든지 저거한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저거한테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특히 상추나 이런 거를 따먹고 말하면 되는데, 길가에 배가 부른데도 딸기를 따먹는다, 이런 방법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여분을 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문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거를 욕심내 내가 갖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없던 있든 간에 내가 취하는 최대한의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명리하면 우리들은 방법이 있다가 해도 없다가 해도. 그 방법이 방법이잖아. 방 한 칸 있으면 되잖아. 그래 또 하나 뭐 사야 되잖아. 그치? 사람 하나 있으면 되는데 또 한 사람 또 사야 되잖아.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명리학인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동서양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명리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높으신 생각과 더 고귀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천지가 모두 그러한데, 일부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유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용을 주장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나온 게 용신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용을 하는 뜻도, 유용해서 물건을 잘 쓰는 법을 알으라는 뜻도 아니까, 그 마음을 내가 욕심을 더 내자, 이러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학문의
뭐 이거를 명리학에서는 명리학의 꽃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용을 용신을 아는 방법은 알면은 개화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개화가 되었다. 명리학 꽃을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봐야지 이 세 가지 방법을 보면 명리학은 이룰 수 없습니다. 처참하고 안타까운 그 속세 사람들이 이 짓을 그러니까 뻔뻔스럽고 낯두꺼운 짓을 서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학문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전부를 알고 보면 나중에 전부를 알고 보면 더 아름다운 학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목적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요 세 가지를 합치면 그런 거예요. 세 가지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장래에 나가 무엇으로 거듭날 것인가 경금이에요. 그리고 거듭나기 위한 환경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수준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고라는 의미의 목적은 그렇게 정화가 없으면 고여, 저여 이제 저 목적을 삼는 겁니다. 고, 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는 이제 을병 무병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을목이라는 사람이 개입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의 가치 성장이라는 경금에다 을목이라는 사람이 개입됐으니까 을병이니까 누구보다 높아야 돼요. 기준이 지금 하의 희기지는 목생화라고 하는 즉 을병의 기준을 담았잖아요.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다 어디다 담은 거예요? 을목에다 담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름을 살고 있다는 뜻으로 담은 겁니다. 이게 명리학의 목적입니다. 근데 유기의 목적은 사람보다 나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왜 농공상은 조선시대 때 그렇게 장려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무시했나 몰라니? 그거는 그러한 학리와 교리와 인간의 생활사가 조금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추구하는 바와 삶의 실현이 틀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구하는 바가 있고 삶의 실현이 또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구하는 바, 삶의 실현, 옆에서 그거를 방해하는 뭐가 있어요? 본능. 그걸 방해하는 본능. 이런 것이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물려서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는 다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추구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 헌법 1조 1항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렇죠? 행복. 이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을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건 뭐가 되냐면 지도자가 되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니까 여기에 크다라는 목적은 아주 크게 목적을 쓰면은 을병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을병, 병무, 무병이잖아요. 이렇게 을병으로 경쟁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죠? 그럼 이 경쟁에 대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까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이 바로 이겁니다.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방법론이니까 이걸 방법이잖아요. 경쟁